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늘 기업 정보와 차트를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함께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7월 달, 8월 달 우리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와서 그쪽 관련된 거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또 패키징 또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기전자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가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성장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어요? 소재하고,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들이고요. 또 트렌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패키징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AI 쪽만 아니라 지금 전자용 쪽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니까 그쪽 부분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머니케어 뉴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드렸던 제가 1부, 2부, 3부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많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해 가시면서 같이 포트폴리오 잘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1일 날부터 아주 좋은 뉴스가 들어왔을 겁니다. 특히 제가 8월 말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펀드 자금들이 당연히 유입이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월 한 10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또 조정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차후에 대응해 나가면 되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마에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주가가 한 번에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저희가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린 내용들 대부분이 5%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한 1, 2% 눌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내일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장이 쉬지 않습니까?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월요일 밤에 이제 야간 장이 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까지 확인해 보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미국은 고용시장 지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참고해 보면 크게 시장이 조정받을 분야는 없을 것 같고요. 트렌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감해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려야 될 내용들이 삼성전자, 원익QNC, 이노션, 덕산네오록스, 삼성 SDS 먼저 살펴드리고요. 다음 편은 2부에서는 다른 또 패키징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이 좋은 게 나왔죠. 하여튼 삼성전자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PIM 관련돼서 HBM PIM 개발을 했다라는 것들도 소식은 알려드렸고 AMD와 엔비디아의 납품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아니었어요. 말하자마자 올라와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여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요 상단 구간인데 이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매물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털어내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면 여기 올라와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래로 눌릴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한 7만 한 2천 원 정도 수준 되면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템포로 딱 찍고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야기 드린 때가 언제냐? 바로 이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때 분할 매수 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하시면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일단 박스권에 갇힐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윗단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슬슬슬 가야지.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 쭉쭉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땐 쭉 치고 올라가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땐 여기와 이런 모습이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쭉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흥부하면서 자리 잡고 실적을 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 부분이 언제쯤이냐라고 생각하면 일단 3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 일단은 윗단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자리를 잡고 기간 조정하다가 9월 말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또 연휴가 또 길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수익 실현을 갖다가 한 다음 주 정도쯤에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길게 보면 연말까지 가는 거 제가 타겟 프라이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한 8만 5천에서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보는 관점 따라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트레이딩이 자신 있는 분들 같으면 다음 주 정도쯤에 수익 실현해 주시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추석 명절쯤 돼서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매수해줘서 8만 3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돌아가는 그것까지 즐기는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아주 적극적인 투자 방식을 좀 원하는 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교란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쭉 형성돼서 가는 장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음 주 정도쯤에는 삼성전자도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7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해주고 연말까지 갈 때는 한 9만 원 정도 수준까지 보면서 갈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1.5까지는 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잡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쉬어가는 패턴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까지 줄겨야 되는데 이 구간이 들어오는 구간이 언제겠어요? 4분기 정도 되어야 들어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가셔야 돼요.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짧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시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16에서 17 정도 구간까지는 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닝 리포트 예상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리포트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다음에 추후에 나오게 되면 단독 리포트로 리포트 별도로 드려볼 테니까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는 그렇게 설정해서 가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진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덕산 네오롭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주가가 쫙 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아무튼 어쨌든 오늘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제가 8월 31일이니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잡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또 그 전에 또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쯤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제가 이 구간쯤 어딘가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220일 이동평균선 이 아래방으로 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는 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 목표치 가격은 상당히 훨씬 높다는 점도 여러분들 예측해 두시고요. 이건 조금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길게 가는 포지션을 좀 잡아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OLED 업황이라는 것들이 디스플레이라는 게 매출 이익 나오는 것도 좀 뒤늦게 나오잖아요. 반도체는 선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OLED 같은 경우는 어닝 리포트 결과물 나오는 것 같고 주가가 움직여가는 스펙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량 매출하고요. 향후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패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재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노시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의 광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7월 11일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쯤 어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220이 이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더 아래로 내려갈 만한 이유도 없고요. 저기서 자리가 잡히긴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꽤 좋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당하게 여러분들께서 42,000원 정도 가시면 이제 털고 나오셔야죠. 이걸 뭐 계속해서 홀드하고 계시면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죠. 지금 신차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럼 광고 효과는 거의 끝나가니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반영되는 이슈만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 3분기 정도면 반영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2,000원 정도 수준 도달하면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하방은 별로 경직되어져 있으니까 큰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과거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증대되는 건 100% 맞으니까요. 다만 수급이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에 대한 부분은 뭐 글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있긴 하겠지만 더 내려갈 데도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현금 이자 수익만 해도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이니만큼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좀 눌린다 하더라도 그럴 땐 쫄지 마시라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2,000원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시면 좋겠다. 원익QNC도 역시 반도체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소재, 쿼츠를 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종제도 같이 공급을 하죠. 그러면 지금 HBM 시장이라든지 D램 시장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럼 소재가 더 많이 공급되는 것도 맞겠죠? 그 부분만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어떤 녀석이 가장 좋을까? 공급량이 많은 회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비 회사랑 소재 회사랑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소재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죠. 소모품이 가장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면 전방 산업이 성장할 때 그쵸? 예, 소재 산업도 같이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럼 원익QNC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SK 하이닉스랑 같이 연동해서 그 업황 따라서 같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상승해 보시면서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타겟은 지금 저래불은 아니에요. 사실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고 보는 포인트는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원익QNC 같은 경우 지금 4분기도 3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 포트폴리오가 쭉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별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대여섯 종목 이야기 드렸는데 내가 4분기까지 갈 놈과 단기적으로 갈 것들을 여러분들 좀 골라주셔야 돼요. 저는 뭐 사실은 지금부터는 또 다시 숙제가 또 생겼어요. 전기전자 분야가 상대적으로 빨리 강도가 들어온 바람에 이 정도면 9월 한 15일 정도면 장이 끝나네. 그럼 9월 15일 정도 이후부터 또 새로 10월 달을 위해서 먹거리를 좀 찾아서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후방으로 인지되는 것들이 바로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은 4분기로 2월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9월 15일 정도 이 전기전자 쪽에서 쭉 치고 올라오거나 반도체 쪽에서 쭉 치고 올라온 것 중에 일부 턴 게 있다면 수익 실현한 게 있다고 하면 또는 디스플레이 쪽을 좀 더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돼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서 가면 어떠실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서 내리시는 것이 하겠지만 제 의견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의견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멤버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